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염치 없는 예비 시댁과의 한바탕 난리통 끝에 이렇게 파혼하게 된 31살 먹은 여자입니다. 동종업계에서 일하던 예비 신랑과 기회가 닿아 연인까지 발전하게 되었고 결혼까지 준비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예비 신랑은 무던한 성격의 조용한 사람이에요. 조금 우유부단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 믿음직스럽지 못하다고 할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시댁과 친정 양가에서 적당한 지원을 받고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고요. 양가가 넉넉한 형편은 아니다 보니 회사는 서울이지만 조금 떨어진 곳에서 시작을 하기로 되었는데 불만은 없었습니다. 신혼살림은 원래 직장에서 그나마 가깝고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는 경기권 신도시에서 시작을 하기로 했어요. 저는 사실 서울에서 시작을 하고 싶었습니다. 대중교통이 아무리 잘 되어 있다고 한들 서울에서 서울 가는 게 더 빠르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저는 이미 결혼 전부터 차가 있었기도 했어요. 친정이 지방인 것도 그 이유에 한몫을 했고 무엇보다 경기권 신도시에 이미 시댁이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내키지 않았던 이유가 컸습니다. 그걸로도 모자라 이미 결혼한 신우까지 살림을 차려서 같은 지역 근처에 살고 있었고요. 하지만 요즘 같은 집값 상황에 결혼할 때 서울에 집 가지고 시작하는 커플이 몇이나 되겠어요? 제가 우겨봤자 저희 집에서 받는 지원 뻔하고 시댁에서도 더 나올 부분이 없는 걸 아는 상황에서 제가 욕심부린다고 무조건 서울에서 시작하겠다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양가에서 보태준 돈과 저희 돈을 합치면 어떻게든 서울 전세를 못 구할 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되면 교통이 사실 경기권과 비교했을 때 썩 달라지는 게 없었거든요. 당장 욕심부리지 않고 형편에 맞춰 시작하고 하루빨리 자리 잡아서 서울로 오면 되지 않겠냐는 예비 신랑의 설득에 하는 수 없이 그렇게 하기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설득당할 때도 제가 너무 허영심이 많은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결혼 준비를 하면서 하나둘씩 보여준 추악한 그자들의 모습에 누가 허영심이 많은 건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제 차는 경차입니다. 여자가 경차 탄다고 무시당한 적도 몇 번 있기는 했지만 제가 면허를 처음 취득한 사회초년생 시절부터 여태까지 저와 함께 어디든지 다니며 정이 잔뜩 들어있는 소중한 자동차예요. 결혼을 한다고 해도 저는 당장 이 차를 다른 차로 바꾸거나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큰 차를 끌기에 운전이 미숙한 건 아니지만 경차 쓰면서 주차할 때라든지 혜택 보는 것도 많고 유지비도 저렴한데 굳이 결혼했다고 큰 차를 끌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시댁에서 자꾸 저보고 이제 결혼하게 되면 큰 차로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가 생기면 큰 차가 필요하다나 어쩐다나 하시면서요. 당장은 예비 신랑과 저 두 사람뿐이고 아이가 생긴다면 그때 가서 큰 차를 끌겠다 설명을 드려도 어찌나 막무가내로 큰 차를 끌어야 한다고 하시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심지어 예비 신랑은 면허도 없었어요. 뭐 말을 듣자 하니 어릴 때 차 사고가 난 적이 있는데 그게 트라우마가 돼서 차를 직접 운전하기 어려워한다고 하더라고요. 트라우마 있다고 하는 사람치고 제가 운전하는 차 안에서 정말 떡이 돼서 잠에 들어있는데 그래도 그 사고가 어려서부터 가지고 있는 마음의 짐이라니 제가 딱히 따지지는 않고 최대한 이해해주려 하고 있었어요. 연애하는 동안 장거리 여행도 거의 다 제 차로 다녔어요. 저는 기차 타는 것도 좋아하고 시외버스여도 상관이 없었는데 특히 버스를 타야 하는 날이면 예비 신랑은 버스는 내키지 않는다고 차라리 제 차를 끌고 가자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연애하면서 서울 밖으로 나가는 장거리 여행을 두세 달에 한 번씩은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경차 가지고 고속도로 타고 정말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운전을 하면서 고생을 하니 데이트로 여행 가서는 비용은 거의 다 예비 신랑이 내는 데다가 기름값도 내주긴 했지만 그렇게 여행 다녀오면 아주 몇일은 다리가 불편해서 고생을 했었죠. 아무튼 큰 차로 바꾸라는 시어머니 말씀에 저는 차를 바꿀 생각이 없다. 시댁 쪽에서는 큰 차로 바꿔야 한다. 아주 밀고 당기기를 초등학생 운동회 때 줄다리기 하듯 한동안 실갱이를 하다가 결국 고집 굽히지 않으시는 시부모님 이길 수도 없고 이걸 이겨봐야 제가 뭐가 되겠나 싶어서 제가 백기를 들고 차를 바꾸기로 했지요. 그런데 시댁에서 뜬금없이 고급 외제차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뽑아주신다면야 상관없이 받겠지만 결혼할 때 자동차 같은 건 혼수에 들어가는 거니 여자 쪽인 제가 해와야 한다고 친정부모님께 잘 말해보라 하시더군요. 거기서 끝나면 다행인데 제가 타던 차는 이제 쓸모가 없을 테니 그 차는 또 예비 신우에게 주라는 겁니다. 이건 또 예단을 해오는 거나 마찬가지라면서 신우에게 줘야 한다고 하네요.
그 당시에는 신우와는 그렇게 만나본 적도 없고 해서 신우가 싫어서 주기 싫다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주기 싫었습니다. 말한 대로 내가 평생을 타온 자동차이기도 했고 그만큼 정도 많이 붙었으니까요. 그리고 새 차를 사게 되면 그 차를 정리해서 조금 보탤 수도 있는 것이고 꼭 제 차를 누구를 줘야 한다면 얼마 뒤 군대를 전역하고 사회초년생이 될 준비를 해야 하는 제 남동생한테 우선적으로 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말씀을 하실 때 남편도 제 옆에 같이 있었는데 예비신랑은 제가 타던 차를 누가 갔던 간에 그건 신경도 안 쓰였나 봐요. 외제차를 검색하면서 이건 어때 저건 어때 하면서 자기가 평소 타고 싶던 차를 검색을 하면서 저한테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가격도 하나같이 기본 6천만 원은 넘어가는 차들이었어요. 개중에는 1억 넘는 것도 있었습니다. 지가 면허가 있어서 타고 다닐 것도 아니면서 뭘 그렇게 고르고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트라우마 때문에 차를 무서워한다더니 외제차 종류는 막상 운전하고 다니는 저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더군요. 아니, 애초에 그 정도 금액대에 차를 지원받을 바에 집값으로 더 지원을 받게 된다면 서울에 집 사는 것도 무리가 아니고 어차피 운전을 무서워서 못하는 예비신랑이 출퇴근하기 더 간편해지는 것 아닌가요? 제가 타던 차를 신우에게 줘야 한다는 것도 예비신랑은 제 편을 들어주면서 제 남동생에게 주는 게 좋겠다고 자기 부모님들을 설득해줬는데 그것 또한 조건부 거짓부렁이었습니다. 친정부모님과 상의하고 또 상의한 결과 저희 형편에 외제차를 끌어야 할 이유도 없고 돈 아끼려고 경기권 신도시에서 시작하는 건데 비싼 유지비 내면서 돈을 이중삼중으로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계산이 섰어요. 그래도 차는 새 것으로 해주는 거니 국산차 중에서도 상위급 라인의 차량을 사주기로 정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예비신랑에게 말을 했어요. 예비신랑은 외제차가 아니란 사실에 인상을 잔뜩 찌푸리면서 그건 말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외제차를 안 살 거면 제가 타던 차는 자기 누나에게 주는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예비신랑의 논리는 고급 외제차를 사는데 드는 비용이 있으니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제 동생에게 줘도 된다고 말한 부분이고 굳이 친정에서 그렇게 돈을 아끼겠다면 지네들도 받아야 할 건 받아야겠다는 입장이더라고요. 웃기지도 않더라고요. 받아야 할 건 받겠다는 말이 참. 애초에 양가지원 비슷하게 받아 새 출발하는 건데 거기에 자동차를 얻고 나서 제 차까지 신우를 줘야 되면 신혼집 구하는데 지원해주시는 돈만큼 친정에서 더 해가는 건데 말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더 쓰게 되는 돈만큼 시가에서 보태주면 저희 정말 대출 조금만 더 받아서 서울 안에 회사 근처에 아파트 구해서 시작할 수 있었고요. 저도 양보하지 않고 차는 친정부모님이 알아보신 국산차로 해야겠다 못을 박았습니다. 그날 저녁에 예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왜 자기들이 외제차를 콕 집어서 말해줬는데 국산차로 했냐면서요. 저희 형편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외제차는 사치인 것 같다고 설명을 드리니 그게 어디가 사치냐고 쏘아붙이시더군요. 저희가 신혼살림 차릴 경기권 신도시에 신혼부부가 얼마나 많은지 아냐면서 본인이 장 같은 걸 보러 다니거나 주변에 다니다 보면 전부 다 외제차를 끌고 다니는 건 자기 같은 나이 먹은 사람들이 아니고 전부 다 신혼부부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와중에 우리도 결혼하면 신혼부부인데 내 아들이 국산차를 끌고 다니면 얼마나 기가 죽겠냐고. 자기들도 다 그런 걸 봐오면서 생각이 있으니까 외제차를 구하라고 한 거 아니겠냐고 말하셨어요. 이 동네에서 오래 살고 있는 본인들이 더 잘 알고 정한 건데 살아본 적도 없는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요. 기가 차더라고요. 남들이 외제차를 끌고 다니니 우리도 끌어야 한다는 말이잖아요. 100번 양보한다고 하더라도 운전면허도 없는 예비신랑이 끌고 다닐 차도 아니고 제가 끌고 다닐 차인데 거기서 왜 뜬금없이 자기 아들 체면을 걱정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동네에 자기 아들이 외제차 타는 걸 알리기 위해 제가 운전기사 노릇을 해주라는 뜻이었을까요? 이어지는 설명이 더 어이가 없더라고요. 신혼살림을 근처에 차리면 저희가 시부모님 모시고 외식도 자주 하고 할 텐데 자기들도 외제차 얻어 타고 다니면서 대접받고 싶지 뻔하고 흔한 국산차 타고 다니면 이 동네에서 누가 우릴 대접해주겠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이미 차를 바꿔라 못 바꾸겠다 하면서 한참 싸웠던 과거가 있어서 그런가 더 이상 저도 참아봤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로 예비 시어머니한테 소리를 빽 질렀어요. 그러니까 지금 외제차를 고집하는 이유가 남한테 보이기 부끄러워서 그런 거고 남한테 보이기 부끄러운 이유는 신혼살림 차리면 제가 예비신랑도 모자라서 당신들 운전기사 노릇까지 해야 한다고 하는 소리냐고요. 제가 그렇게까지 해서 이 결혼을 꼭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겠냐고 물으니
자기가 생각해도 틀린 말이 하나 없는지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서울에다가 아파트 한 채 해주는 것도 아니고 당장 제 돈부터 친정에서 지원받은 돈까지 다 꼬라박아야 겨우 경기권에 아파트 간내만에 하는 와중에 누가 미쳤다고 돈을 더 보태서 차까지 해오냐고 고마운 줄 알아야지 어디서 외제차 타령을 하고 있냐고 했지요. 예비 시어머니는 그렇게 잘나셔가지고 같은 동네 끼고 사는 신우한테 혼수로 외제차 한 대를 못 해줘서 예비 며느리가 타던 경차를 예단으로 주라 마라 하고 있냐고. 그거 완전 거지 중에서도 산 거지 아니겠냐고 거지 근성 가득한 사람들과 한 식구 되고 싶지 않다고 한마디 했어요. 제 말에 아무 말도 잊지 못하고 당하기만 하던 예비 시어머니. 결국 제 말투를 꼬투리 잡으며 싸가지 없다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시부모 될 사람한테 말투가 그게 뭐냐고요. 그래서 시부모님 될 일 없다고 이 결혼 안 할 거라고 하고 전화 끊어버렸습니다. 나중에 예비 신랑한테 전화 와서 사과한다고 하는 말이 외제차가 아니어도 괜찮다고. 자기도 사실 외제차는 너무 부담스러운 것 같았고 제가 골라온 차만 해도 충분히 고급이라서 굳이 외제차가 아니어도 전혀 꿀리지 않을 것 같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뭘 기대했던 건지 그딴 소리를 들으니 실망감이 더 커서 제발 그 집 구석에서 앞으로 나한테 어떤 일로도 연락 한번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비 신우 될 사람한테 연락이 와서 아주 화룡점정을 찍어버리더라고요. 상황이 이렇게 되었으니 제가 타던 경차를 못 받게 되는 건 알고 있다면서 자기한테 팔면 안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제시한 금액은 제 차 중고차 시세의 반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헐값이었습니다. 진짜 소름이 돋더라고요. 정말 저런 집구석에 시집을 갈 뻔했다는 사실이에요. 파혼하게 된 사실에 안도감이 느껴졌고 정말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는 와중에 본 모습을 숨기던 예비 신랑도 그 가족들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발 좀 제 인생에서 사라져달라고 신우한테도 부탁하고 예비 신랑한테도 몇 번이나 제발 니 포함한 니네 가족들과 얽히지 좀 않게 해달라 사정을 했어요. 동종업계에 다니다 보니 예비 신랑과 오래전부터 일하던 사람을 알게 돼서 파혼 후 한참 지나서야 알게 된 사실인데 정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땐 온몸에 소름이 다 돋더라고요. 저의 남편이 될 뻔했던 그놈, 사실 교통사고를 당해 트라우마가 있었다던가 하는 건 다 뻥이었습니다. 면허가 없는 게 아니었고 음주운전 이외 적발로 면허 정지를 당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와 결혼하면서 저를 운전기사처럼 부려먹고 외제차까지 제 돈 주고 사오게 만들려던 계획이었던 거예요. 정말 신이 도운 게 아닐까요? 제가 전혀 눈치 못 챌 만큼 트라우마가 있는 완벽한 남자친구 연기를 했으니까요. 자동차로 욕심을 조금만 부리지 않았더라도 저는 지금쯤 그 집에서 며느리 생활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외제차건이 아니었다면 정말 그 집구석이 어떤 사람인지, 제 남편 될 예비 신랑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 방법이 전혀 없었던 거였어요. 그 연기력을 생각하니 이 글을 적으면서도 다시 온몸에 소름이 돋아버릴 정도네요. 지금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 좋은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저대로 당했던 게 있어서 좀 더 조심하게 되네요. 아무리 홍기가 늦어버린 나이라고 할지라도 이번 만남만큼은 좀 더 신중하게 준비해야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이고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남편과는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입니다. 친한 오빠 동생으로 지내다가 남녀 사이로 발전한 경우예요.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제가 힘든 순간마다 옆에 있어준 사람이 남편이더라고요. 제가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쯤 남편이 먼저 사귀자고 고백을 해왔고 이후로 저희 관계는 남녀 사이로 급속도로 달라졌지요. 다른 연인들처럼 때로는 다투기도 했지만 큰 문제 없이 인연을 만났어요. 둘 다 적지 않은 나이였기 때문에 사귀면서 결혼 이야기도 종종 나눴었고요. 그러다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건 아버님이 위안 판정을 받으시면서였습니다. 당시 저는 시댁 식구들과는 만난 적이 없었지만 시댁에서는 남편에게 저라는 여자친구가 있다는 걸 알고 계셨고 아버님이 잘못되시기 전에 아들이 장가는 가야 되지 않겠냐며 하루빨리 결혼을 추진하길 바라셨던 모양이에요.
이런 전후 사정을 다 알고 있는 저로서는 남편의 프로포즈를 거절하기가 어려웠지요. 아버님은 병원에 입원하셨고, 저희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가족들만 초대해 식을 올릴 수 있도록 휘뚜루마뚜루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좋아 결혼식이지. 중식당에서 양가 식구들만 모아놓고 식사 한 끼 한 게 전부입니다. 얄미운 신우가 그래도 호텔 중식당이니까 어디 가서 호텔에서 결혼식 했다고 자랑하면 되겠다고 사람 성질을 건들더라고요. 그런데 식을 올리고 나서야 아버님의 위암이 오진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래된 궤양이 뭉쳐서 위암으로 보였던 거라며 사실은 강경변이라나 당장에 6개월밖에 못 사실지도 모른다 소리를 들었다가 강경변이라 하니 온 집안이 축제 분위기였어요. 남편도 너무 기뻐했고 저도 물론 기뻤지요. 하지만 조금 속상하기도 했습니다. 그 오진만 아니었다면 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을 그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휘뚜루마뚜루 할 일은 없었을 테니까요. 친정부모님께서도 남편을 불러 이제라도 제대로 된 식을 올릴 준비를 하라셨습니다. 사정이 딱해서 일단 식을 올리라고 허락을 해주긴 했지만 중국집에서 딸 시집 보내는 부모 마음을 자네가 아느냐며 남들보다 더 크고 화려하게 하라는 소리는 안 하겠지만 최소한 남들 하는 만큼은 해서 보내겠다고 그렇게 부모님께도 말씀드리라 하시대요. 남편이 난처해야 하는 기색을 보이자 친정부모님께선 그 전까지는 혼인신고할 생각도 말라고 하셨고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시부모님의 반응이 가관이었습니다. 당신들이라고 제가 100% 마음에 들어서 며느리로 들인 건 아니라고요.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 당신들도 경황이 없어서 허락을 한 거지. 따지고 들자면 끝도 없었다나 어쩐다나. 남편을 통해 이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땐 정말이지 어이가 없어서 이럴 거면 헤어지자 소리가 절로 나오더군요. 그런데 남편이 절 붙잡았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살 것도 아니고 저희 부모님이 먼저 혼인신고를 가지고 해라 마라 소리를 하시니까 시부모님도 속상하고 서운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며 우리가 이해해 드리자고요. 솔직히 시부모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이후로도 남편이 제 마음을 달래주려고 몇 차례고 성의껏 사과를 해왔기 때문에 당시에는 그래도 남편은 정신이 똑바로 박혔구나 싶어서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이 뭐라고 하신들 모시고 살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남편과 저 두 사람 사이는 좋았으니 크게 신경 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고요. 그렇게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대출까지 받아서 들어온 전셋집을 비워두는 것도 아니다 싶어서 식은 내년에 올리고 일단 살림부터 시작한 거지요. 그런데 같이 살기 시작하니까 이 남자가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은 순간이 여러 번 발생했습니다. 뭐 양말 뒤집어 벗어놓고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사귀는 내내 저는 남편이 시부모님과 통화하는 꼴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무심한 아들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저한테는 일주일에 3번은 전화를 드리고 2주에 1번은 어머님 아버님과 만나 맛있는 것도 먹고 어디 구경도 시켜드리고 그러기를 바라더라고요. 처음에 남편이 아무렇지 않다는 듯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데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제가 웃으면서 내가 전업주부면 그렇게 하겠지만 나도 오빠처럼 회사를 다니지 않냐. 그건 어려울 것 같다고 딱 잘라서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한다는 말이 전화통화를 뭐 1시간씩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안녕히 주무셨냐. 몸은 건강하시냐. 그런 것만 여쭤보면 된답니다. 제가 알다시피 아버님이 어쨌든 죽을 고비를 넘기지 않으셨냐면서 며느리가 신경 써드리면 좋아할 거라나요. 어이가 없어서 제가 그게 무슨 죽을 고비냐고 오진이었는데 그러자 남편이 아버님 자신을 포함해 온 가족이 아버님 돌아가시는 줄 알고 얼마나 심적으로 힘들었는지 아냐며 저더러 저는 안 힘들었는지 아무렇지도 않았는지 묻더라고요. 당연히 걱정했고 속상했다. 하지만 오진이라지 않냐. 그러면 다 잘 된 거 아니냐. 했더니 남편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니 저더러 실망이라면서 어쨌든 앞으로는 신경 좀 써드리랍니다. 하지만 제가 결정적으로 남편과 갈라서기로 결심한 건 단지 이런 이유 때문은 아닙니다. 만약에 어머님 아버님이 저를 며느리로 딸 같은 며느리 뭐 그런 건 거창한 것까지도 바라지도 않았고요. 그저 며느리로만 제대로 인정해 주셨어도 이렇게 진흙탕 싸움까지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남편이 원하는 만큼은 아니었겠지만 그렇다고 제가 시댁이라고 무시한 건 아닙니다. 적어도 한두 달에 한 번은 산으로 둘러 모시고 나갔고 남편이 말하는 안부 전화도 생각날 때마다 한두 번 정도씩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건 아무 소용도 없더라고요. 어머님 생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사실은 경기도 외곽에 유명한 한정식 집이 있다길래 그쪽으로 모시려고 했는데 어머님 말씀이 원래 며느리 들어온 첫 해에는 며느리한테 생일상을 받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이야기는 듣도 보도 못했고 친정부모님도 그런 게 어딨냐고 하셨지만 친정어머니께서 굳이 밉보여서 좋을 게 뭐가 있겠냐며 일단 이번에는 챙겨드리라 하시대요. 그래서 친정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갈비찜도 하고 잡채도 하고 미역국도 끓이고 정작 저는 친정부모님께 그렇게 해드려 본 적이 없는데 어머님 생신상 차리는데 친정어머니에게 손을 빌렸으니 어찌나 죄송스럽던지요. 그런데 그런 제 속도 모르고 남편이란 인간은 다음에 아버님 생신 때도 장모님께 부탁드리면 되겠다며 좋아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그럼 당신은 우리 엄마 생신 때 어머님한테 도와달라고 해서 상 차려줄 거냐 하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입니다. 사위가 왜 장모님 생일상을 차리냐고요. 며느리야 여자니까 하는 거고 자기는 사위고 남잔데 그런 걸 어떻게 하냐고 해서 솔직히 남편이 저희 부모님 생일상을 차려드렸으면 하는 그런 기대는 원래도 없었고 이건 뭐 한마디 싸붙일래도 말귀를 알아들을만 해야 싸붙이지 끝도 없겠다 싶더라고요. 한심하게 한번 쳐다봐주고는 웃기지 말라고 했어요. 어머님 생신이니까 한번 해드리는 거지. 돌아오는 아버님 생신부터는 외식을 하던지 아니면 신우한테 차리라고 하라고요. 남편이 그런 게 어딨냐고 아버님도 며느리가 차려주시는 생일상 기대하실 텐데 어쩌고저쩌고 떠들어대는데 대꾸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튿날 어머니가 해주신 음식들 바리바리 싸들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남편이 말하길 신우 남편은 선약이 있다고 안 온다고 했답니다. 무슨 선약인데 장모님 생신에도 안 오냐고 물으니 남자들끼리 낚시를 가기로 3주 전부터 약속을 해놨어서 못 온다더래요. 어이가 없어서 어머님도 아시냐 뭐라고 안 하시냐고 물으니 별로 신경 안 쓰시는 눈치랍니다. 말이 나와서 말이지만 저희 어머님께서 신우 남편 그러니까 사위한테는 아주 꼼짝을 못 하세요. 이제 다 끝난 마당에 제가 못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신우는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문제는 아이 아빠였어요. 당시 신우는 5년이나 사귀던 남자가 있었는데 아이 아빠가 그 남자가 아니었거든요. 어떻게 아이 아빠를 판명해냈는지는 모르지만 언뜻 듣기로는 나이트에서 만났답니다. 신우 남편은 저희 남편보다도 한참 어려요. 그러니 양쪽 집안이 완전히 뒤집어졌었답니다. 저희 아버님 어머님은 딸을 미혼모로 만들 수는 없었으니 빨리 결혼하라고 난리를 치셨지만 정작 애 아빠란 사람은 신우한테 속아서 잠자리를 가진 거라며 절대로 결혼은 안 한다 버텼다고요. 실제로 신우가 나이를 8살이나 속였답니다. 나이트 조명도 어둡고 술도 들어갔으니 안 걸릴 줄 알았다나요. 아무튼 결국엔 아버님 어머님이 그 남자 쪽 부모 앞에서 딸 받아달라고 무릎까지 꿇었답니다. 그렇게 결국 남자는 빈몸으로 오고 아버님이 대출받아서 신우 결혼시켰다던데 지금도 정확한 속사정은 모르지만 그래서인지 신우가 자기 남편한테 절절맵니다. 시부모님도 마찬가지고요. 아무튼 시댁에 도착하니 역시나 신우가 애만 데리고 와 있더군요. 신우가 절 보더니 왜 이렇게 늦었냐며 배고파 혼났다고 짜증을 냈습니다. 무시하자 생각하며 케이크는 사오셨냐고 물으니 냉장고에 있답니다. 슬쩍 봤는데 케이크 모양이 이상하더라고요. 살짝 열어보니 벌써 누가 손을 댄 거예요. 남편도 보더니 케이크가 왜 이러냐고 먹던 거냐고 신우한테 물었고 그제서야 신우가 자기 딸이 배고프다고 해서 한 조각 잘라 먹였답니다. 어이가 없어서 한숨이 저절로 나오대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꼴 보기 싫은 사람은 꼴 보기 싫은 짓거리만 한다고. 신우가 딱 그랬지요. 제가 그래도 그걸 먹이면 어쩌냐고 하니까 이번엔 어머님이 나서서는 애가 배고파서 먹였다는데 뭘 그렇게 예민을 떠냐입니다. 남편도 냅두라는데 솔직히 그런 상황에서 제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저 속으로 예, 마음대로들 하세요 하고 말았지요. 그리고는 상을 차리려고 부엌에서 제가 해온 음식들을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우가 어슬렁어슬렁 부엌으로 들어오더니 이번엔 제가 잘 차려놓은 음식들을 맨손으로 집어먹기 시작하더군요. 쪽쪽반 그 손으로 자기 애 입에도 넣어주고 제가 지금 뭐 하는 거냐니까 제가 제대로 해왔는지 검사하는 거랍니다. 그러더니 좀 이따 어머님한테 쪼르르 가서 뭐라고 쑥덕쑥덕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께선 알겠다 하시더니 저더러 그릇에 꺼내놓은 음식들 다시 다 포장하랍니다. 저는 음식에 무슨 이상이라도 있나 싶어서 놀란 마음에 왜 그러시냐 물었어요. 그러자 어머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이 신우가 너무 맛있어서 집에 가져가고 싶다고 그랬답니다. 신우 남편이 좋아할 것 같다면서요. 그러면서 덧붙이시기를 제가 해온 음식은 전부 신우 싸주고 우리는 그냥 나가서 먹잡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해오래요. 속도 상하고 동시에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번만큼은 그냥 못 넘어가겠더라고요. 참다 못한 제가 속사포처럼 속에 있는 말을 쏟아냈습니다. 제가 좋은 대로 모시겠다 했을 땐 무조건 며느리한테 생일상 받으셔야 한다셔서 회사에 연차까지 내가면서 다 만들어 왔더니 신우 주신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요. 그러자 어머님이 저더러 그게 억울하냐입니다. 어차피 당신 먹으라고 해온 음식이면 당신이 먹던지 똥을 닦던지 동네 거렁뱅이한테 주던지 신경 쓰지 말아야지. 뭐 얼마나 생색을 내고 싶어서 이러는 거냐고요. 제가 어머님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고 받아치려는데 이번엔 신우가 나서서는 됐다고 필요 없다고 포장하지 말랍니다. 치사하고 더러워서 안 가져간다나요? 저는 신우한테도 말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나도 이 음식들 하느라 시간 쓰고 돈 쓰고 들인 정성이 있으니 어머님께 서운해서 그러는 거라고 받아쳤습니다. 그러자 신우가 돈이 문제냐며 한 10만 원 주면 되냐입니다. 진짜 또라이인가? 미친 엑스 소리가 입 밖으로 튀어나올 뻔한 거 간신히 참고는 신우가 손댄 부분만 싱크대에다 보란듯이 버리고 남은 것만 챙기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안방에 계시던 아버님까지 나오셔서는 왜 좋은 날 집에서 큰 소리가 나냐며 저더러 여기서 네가 소리 지를 상대가 어디 있냐입니다. 생일상 한번 차리라니까 아주 집안을 쑥대밭을 만들어 놓는다면서 남편까지 저더러 왜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드냐는데 그땐 정말 서럽더라고요. 그런 제 속도 모르고 남편은 빨리 어머님이든 신우한테든 가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랍니다. 저는 남편한테 이렇게 말을 잘하면 아까 네 누나가 헛소리 할 때나 한마디 하지. 그땐 어디 별나라 가 있었냐고 소리를 내지르고 먼저 집으로 와버렸네요. 그리고는 집에 먼저 왔는데 생각할수록 분하고 괘씸하더라고요. 더 열받는 건 남편은 그 와중에 기어이 시댁에서 밥을 먹고 왔다는 거예요. 아주 꼴도 보기 싫어서 본체만 제 방에 들어왔는데 남편이 따라 들어오더니 똑같은 소리를 또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께서 다른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생신이면 돈도 50만 원, 100만 원씩 척척 내놓고 생일상도 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준다는데 그까짓 거 음식 코딱지만큼 해와서는 그거 지 신우 사줄까 봐 절절 매는 꼴이 뭐냐고요. 솔직히 남편이 그래도 제 편에서 서줬다면 제가 그렇게 감정적이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남편까지 저더러 숙이고 들어가라니 더 말해서 뭐 하겠나 싶더군요. 이후로 며칠 동안 남편과는 냉전 상태로 지냈습니다. 그렇게 한 2주쯤 지났을까요? 당연시 시부모님께 드리던 전화도 안 했고 찾아가는 일도 없었지요. 그런데 어머님이 웬일로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안 받으려고 했는데 혹시나 사과하는 전화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으니 대뜸 당신한테 뭐 할 말 없냐십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지금 어머님이 전화를 거신 거 아니냐고 물으니까 저더러 사과 안 할 거냐고 묻더군요. 당신 생일도 망쳐놓고 신우한테 사가지 없게 행동한 거 반성 아직 다 못했냐고요. 제가 할 말이 없어서 아무 대꾸도 안 하고 있으니 어머님은 당신 좋을 대로 해석을 하셨습니다. 제가 너무 죄송해서 말을 잇지 못한다고 생각하신 모양이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소리가 신우네 시어머니 생일이 2주 후랍니다.
그런데 너도 알다시피 신우가 음식 솜씨가 좋지 못하지 않냐면서 저더러 가서 신우네 시어머니 생일상을 차려주라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어머님께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아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선 네 신우 마음에 안 들고 싶냐입니다. 신우한테 점수 좀 따야 하지 않겠냐고요. 제가 신우한테 점수를 왜 따냐고 어이가 없어 되물으니 어머님도 마땅한 대답이 없으셨는지 잠깐 멈칫하시더라고요. 듣다 못한 제가 어머님께 억지 쓰지 마시라고 그러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아주 한바탕 했습니다. 남편은 자기 어렸을 때 누나가 얼마나 잘해줬는지 너는 모른다면서 자기 누나가 없었다면 자기도 지금 이 자리에 없을 거래요. 그래서 알겠다고 신우가 너한테 잘해준 거 그러니까 너도 앞으로 신우한테 잘하라고 했습니다. 평소엔 그래도 오빠 소리는 꼬박꼬박 했는데 너무 짜증나게 구니까 오빠 소리도 안 나오더라고요. 남편이 저더러 말귀를 못 알아듣냐고 악을 쓰길래 너야말로 왜 이러냐고 나를 부려먹지 못해 안달이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자기는 저한테 바라는 거 없답니다. 자기 부모님 공경하고 자기 누나한테 잘하고 이 집안이 화목하기를 바라는 건데 왜 그걸 못 맞춰주냐고요. 저도 결국 울분이 차올라서 어머님 아버님이랑 신우가 나한테 말막하고 경우 없이 굴 때는 가만히 입 쳐다물고 있더니 왜 나한테만 숙이라고 난리냐고 난 그렇게는 못한다고 악을 썼어요. 남편이 저더러 질린다며 그만 살잡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제대로 식 올렸으면 큰일 날 뻔했다나요? 누가 할 소리냐고 받아쳤습니다. 결국 그 길로 제 짐 챙겨서 친정으로 나왔어요. 대출을 남편 이름으로 받았으니 망정이지 제 이름으로 받았으면 어지간히 속 좀 끓일 뻔했지요. 남편 말대로 제대로 식 안 올린 것도 너무 감사하고 이런 게 조상신이 도와준 건가 싶고 혼인신고도 안 올렸으니 집에 들어간 돈만 돌려받기로 했어요. 애초에 결혼식 급하게 한다고 신혼집도 남편 쪽에서 남편 명의로 구해놨었고 혼인신고를 제대로 된 식 올리기 전까지 미룬다고 했을 때 집 명의도 혼인신고 올리고 나서 공동명의 해준다고 해서 일단 저도 신혼집에 혼수만 채워놓았었거든요. 내 돈만 돌려받고 깔끔하게 끝내기로 했는데 남편한테 돈을 좀 천천히 돌려줄 수 있냐는 연락이 왔어요. 신우네 시어머니 생신이 가까웠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신우 옛날 남자친구가 쳐들어왔나 봐요. 신우 딸이 아무래도 자기 딸 같다고 우겼나 봐요. 신우한테 오래 사귄 남자친구가 있는지 몰랐던 신우 시댁은 찝찝하다고 유전자 검사하라고 난리고 신우는 신우대로 억울하다고 울고불고 좀 불쌍하긴 한데 한편으로 꼬숩기도 하대요. 아무튼 신우네 시댁 모인 자리에서 아주 한바탕 난리가 났었고 원래도 신우를 워낙에 마음에 안 들어 했던지라 그 자리에서 이혼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신우 결혼할 때도 시댁에서 온갖 비용을 다 해줬는데 그것도 거의 다 대출이었다 보니 당장 위자료 내줄 돈이 없었던 거예요. 급한 대로 그걸 남편이 내주게 되었는데 남편도 신혼집을 급하게 구한다고 샀던 집이 요즘 부동산 시장이 엉망이 되면서 들어간 돈도 제대로 찾아올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줘야 할 돈으로 일단 신우 위자료부터 해주면 안 되냐고 묻길래 나랑 신우 이혼당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고 내 돈 하루라도 늦게 돌려주면 법대로 하겠다고 저도 강하게 나섰지요. 결국 남편은 울며 겨자 먹기로 집을 급급매로 내놔서 몇 억을 손해보면서까지 집을 정리했고 빚은 빚대로 떠안고 거지가 된 시댁과 신우를 대신해서 신우 위자료까지 내주게 되었습니다. 제 돈도 끝전하나 안 틀리고 다 돌려받았고요. 솔직히 미안한 마음도 들지 않아요. 마음씨 곱게 먹었으면 신우 위자료는 몰라도 저랑 같이 대출금 갚아나가면서 집이라도 지켰을 텐데 말입니다. 지은 죄가 있으니 그 벌을 받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래서 사람이 마음씨를 곱게 먹어야 한다는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